咱就是明显就是一坨屎。这帮队员没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들 반응인데요. 중국 축구는 이번 동아시아컵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만큼은 한국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해외파를 대거 제외한 국내파 중심의 팀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이강인도, 김민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차이는 분명 줄어든 게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평소에는 넘지 못하던 높은 벽이 이번에는 손이 닿을 수도 있겠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였죠. 여기에 중국이 희망을 걸 만한 요소는 더 있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는 수년간 뛰어온 노련한 선수들이 있고 해외의 지도자들로부터 축적된 전술 경험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무대, 특히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이면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2022년 동아시안컵에서 중국은 일본과 0-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중국은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주전조차 꾸리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이 정도면 선전한 것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나은 전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잡아보자는 계산이 나올 수 있었겠죠. 게다가 한국 축구가 최근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의 불안정한 경기력, 대표팀 내 여러 논란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라면 우리도 해볼 만하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에 중국은 전술적인 변화도 시도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빠른 역습, 그리고 한 골 넣고 버티는 축구로 언더독의 반란을 꿈꿨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어쩌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중국 현지에서는 심상치 않게 퍼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로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 대표팀과 4번이나 경기를 치렀고 매 경기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럽에서 뛰든 국내 리그에서 뛰든 선수들은 각자의 축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팀의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결과는 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해외파가 없어도 핵심 주전이 빠져도 그 이름 앞에 걸맞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본기와 조직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집중력과 책임감이 다릅니다. 중국이 아무리 희망을 가졌어도 그 희망은 결국 한국 선수들의 발끝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시청한 중국인 유튜버는 격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就是实在是他们这些搁这整的实在是太差了啊，就差到不堪入目。这个比赛踢到这份上，超球员的薪水已经是日韩球员的1/3了，还咋降啊？还降啊？你不能降到底儿，降到底儿那不还有人踢球吗？还啊？没有精神层面的这些东西而言，全是搁那儿纯是扯毛搂着。上嘴唇一碰下嘴唇，你这人家也都是辛辛苦苦从小一点点长大的。要论大部分球队的训练质量啊，就是稀碎。真的没意义，多去想想人家的不容易，谁都不容易，谁容易啊？舍家撇业的都不能跟家人在一块儿，一年层面的东西，意志品质，咱就是明显就是一坨屎。这帮队员没戏。要论踢球，你还没他强呢。如果你从小踢球，你也不一定比人家强。别老上嘴唇一碰下嘴唇就聊这个，真的没意义。根本就没有能跑的，就跑都跑不了。遇到点炎热天气，遇到点这种有困难的天气，多去想想人家的不容易，谁都不容易，谁容易啊？你就这个训练，也充分体现出这咱这中超的水平。中超球员一个个这个惯的那种，真的就一个个这个跟大爷似的。一队也就挣这些钱，你还踢吗？青春饭踢到30来岁就差不多了，还有半辈子怎么整啊？你是家长你送啊孩子踢球去啊？你不能太低了呀！你知道运动员吃的苦，你受的累吗？流的血，你都知道了解吗？兄弟们，这球不点评了吧？好不好？一裤裆汗呢，真的，我一裤裆汗，我站起来我抖了抖了裤裆，真的。你球员挣点高薪，我认为是对的，没有问题。 이와 함께 다양한 댓글 등의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축구는 대중적인 기반이 필요한 스포츠라는 게 증명됐어. 부잣집 자식이 유소년 훈련소 다니고 유명한 코치 고용해서 돈 좀 쓴다고 성적이 나는 게 아니야. 주최 측이 어제 일본이랑 경기 안 잡은 거 정말 다행이지. 그랬으면 더 큰일 났을걸. 우리는 축구를 몰라.
국가대표 축구는 더더욱 이해 못해. 국가대표는 진짜 축구를 아는 전문가들이 봐야 하는 거야. 난 애초에 국가대표팀에 기대도 안 했어. 실망도 없어. 내가 축구에 관심 갖기 시작한 이래로 항상 감독 타령이야. 만약 아직도 좋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국가대표팀은 그런 팬들 수준에 딱 맞는 거지. 투지도 없고 태도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이 없는 거야. 팀워크도 없고 전진도 못하고 돌파도 없어. 간신히 수비 진영에서 패스 돌리는 게 전부인데 이게 무슨 축구야. 예를 들어 내가 100 이하의 사칙연산은 잘하지만 수능 문제는 못 풀잖아. 실력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학생 선수 이안이라고 할 수는 없어. 또 그렇다고 내가 계산 축구를 전혀 못한다고도 못하지. 수비에서 간신히 패스 도는 것도 상대가 압박 안 하니까 그런 거지. 바이에른, PSG, 바르샤 같은 고강도 전방 압박팀 만나면 그런 패스 돌리기도 못할걸. 요즘 축구협회는 모든 책임을 감독한테 떠넘겨. 이제는 협회도 책임을 져야지. 중국이 인도네시아랑 첫 경기에서 이겼을 때 인도네시아는 바로 네덜란드 출신 장신 스트라이커 귀화를 추진했어. 근데 우리는 아무 조치도 없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 결국 졌지. 이게 정상이지. 만약 우리가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그걸로 온 나라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거야. 우린 독일을 2-0으로 이긴 팀 상대로 골 넣었다.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거지. 지금 한 골 넣었으니 미래엔 미국, 일본도 씹어먹는다 같은 말들 나오고. 이건 그냥 정상적인 경기 결과잖아. 한 팀은 아시아 토보의 월드컵 본선도 계속 나가는 팀이고 다른 한 팀은 아시아 중하위권이라 아시안컵 본선조차 간당간당했던 팀이야. 3골 차이면 양반이지 뭐. 거의 대부분의 한국전 6연패에 절망적인 댓글이나 아예 기대한 적도 없다는 식의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국 핵심 주전이 빠져야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중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보다 현명하다는 현실이 중국 축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이상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며 더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보클립이었습니다.